안녕하세요. 글재주가 없어 이 글이 어떤 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최대한 써보려고 합니다. 전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남성이에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저를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걸 해내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번 돈으로 전 회계사가 되었죠. 누구나 다 아는 그런 기업 3일 회계에 들어가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셨어요. 뭐든지 탄탄대로만 있겠다 싶을 찰나 저에게도 예쁜 아내가 생겼어요. 홀어머니를 부양하겠다는 그녀의 모습에 반하게 되어 결혼을 서둘렀죠. 석재 씨, 어머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아니까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모실게. 자기는 집 걱정 말고 일만 해. 아, 고맙다. 그래도 어머니 모시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네 덕분에 마음은 놓을 수 있겠어. 진짜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고맙긴. 이젠 가족인데. 나도 부모님이 안 계시잖아. 엄마라고 생각하고 살뜰히 모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보자. 고마워. 그래도 우리 어머니 까탈스럽지 않아서 괜찮을 거야. 혹시 힘든 점 있으면 바로 얘기하고 언제든 들어줄게. 어려서 고아가 된 그녀에게 저의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가 저도 컸던지라 혼자 자란 아내에게 마음이 쏠리더라고요. 다행히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여자라면 누구든 그 어떤 이유라도 상관없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죠. 처음엔 참 행복했어요. 어머니도 이제 제가 가정을 꾸리고 사니 어머니가 해야 하는 모든 임무는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셨을 만큼 후련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제 앞에도 행복만이 펼쳐질 것 같더라고요. 고맙다. 이렇게 네가 가정 꾸리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너희 아버지도 이런 모습을 보고 돌아가셨어야 했는데. 에이, 엄마는 그런 말 마세요. 그래도 착한 여자니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제 손주들 재롱도 보셔야죠. 그래,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저 너희들 그리고 예쁜 아이 낳아서 그냥 행복하게 사는 거 그거 하나면 돼. 그거 하냐라니. 이제 엄마도 즐기면서 살아야죠. 그동안 뼈 빠지게 고생만 했는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드시고 싶은 거 무조건 다 드시고 혹시 돈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요. 이제 그냥 즐기며 사세요. 아셨죠? 그리고 감사해요. 그렇게 세 식구 도란도란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취직을 한 뒤로는 어머니도 일을 그만두시고 노인정도 다니시고 친구분도 만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죠. 와이프도 마찬가지로 결혼 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나서는 제가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제 벌이로 모든 걸 다 감당해낼 수 있는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출근을 하면 어머니와 와이프만 집에 남게 되었고 와이프도 이것저것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엄청 많은 벌이는 아니었지만 세 식구 하고 싶은 거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도였기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같이 살고 한 3개월쯤 흘렀을까? 어머니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듣고 당황은 했지만 최대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도 괜한 소리를 했다고 하셨고요. 아유, 아니다. 혹시 니처 뭐 이상한 거 없니? 나도 잘은 모르겠다만 낮에 매일 나가서
한 번은 어떤 모르는 남자가 집에도 찾아오고 그랬어. 혹시 너도 알고 있는 거니? 아니면, 아유, 아니다. 이런 말 해서 괜히 혼란만 시키지. 에이, 엄마가 뭐 잘못 알고 계실 거예요. 뭐 항상 일만 했던 사람이니까 밖에서 이것저것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꽃꽂이도 하고 그림 만드는 것도 배우고요. 그래서 항상 바쁘게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그렇게 생각 마세요. 아유, 그래. 내가 괜히 너한테 헛소리를 했어. 잊어버려. 밥은 먹었니?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아. 요새 일이 힘든 거야? 아니요. 오히려 결혼하고 안정도 찾았고, 엄마도 이렇게 정정하신데, 제가 힘들 게 뭐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어. 내 말은 오늘 잊어버려라. 그냥 노인네 주책이지 뭐. 걱정 많은 노인네니까 그러려니 해. 어머니는 아내가 걱정이 된다고 하셨죠. 일을 나왔을 때도 전화를 받지 않는 일이 종종 있어서 조금 걱정은 되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으로 일을 하지 않는 아내가 얼마나 지금 하고 싶었던 게 많은지 알 것 같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막상 시어머니랑 같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갑갑할까도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어머니가 잘해주신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죠. 최대한 좋은 생각만 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믿기로 말이죠. 내가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겠다 하는 생각으로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내도 오히려 미안하다고 해주었고요. 요새 뭐 하고 다녀? 꽃꽂이랑 그림 만드는 거랑 또 뭐 하는 거 있는 거야? 가끔 전화도 안 받고 뭐 걱정돼서 그래. 아, 그냥 이것저것. 아, 수영도 배우기도 해서. 왜? 어머님이 뭐라고 하신 거야? 하긴, 내가 밥도 잘 안 챙겨드려서 조금 마음이 그러신가 보다. 가끔 꽃꽂이 수업이 점심 늦게 끝나기도 하거든.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자기는 신경 안 써도 돼. 아니야. 그런 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바쁜 것 같아서 궁금해서 그런 거야. 여하튼 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 아니야. 그래도 내가 어머니는 잘 챙겨야지. 그러려고 같이 사는 건데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머니 더 신경 쓸 테니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도 네 덕분에 마음은 많이 편해졌어. 항상 고마운 거 알고 있지? 아내에게 괜히 말했다 싶을 정도로 아내는 오히려 어머니를 더 신경 쓴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했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서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닌가 싶었죠.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머니의 말을 나도 신경 쓰고 있었구나 하면서 미안했어요. 참 간사하죠. 아내를 전적으로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머니도 조금 예민하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에게 울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지금 병원이에요. 나도 꽃꽂이하고 와보니까 글쎄 어머님이 쓰러지신 거 있지? 뭐? 그게 사실이야? 내가 얼른 갈게. 일단 진정하고 울지 말고, 어?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만 울어, 여보. 그렇게 병원에 달려갔을 때 어머님은 이미 수술을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사 말로는 질식사고 같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질식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 갔어요. 가만히 계시던 어머님이 질식사고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했고 어머니가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 이렇게 갑자기라뇨. 추측하건대 질식사고 같아요. 갑자기 내 혈류에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질식하신 것 같거든요. 뭐 자다가 베개에 코랑입이 눌려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일단 혼자 계실 때 사고가 났다고 하니깐요. 최대한 수술하는 데까진 해보겠는데 후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꼭 우리 어머니 살려주세요. 제발 이렇게 간절히 부탁드릴게요. 최선을 다해본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일단 중간중간 상황 보고 말씀드릴 테니 여기 앉아 계세요. 어머니는 급하게 수술에 들어가셨고 수술은 잘 마쳤지만 회복하기 나름이라고 했어요. 어머님은 한참을 누워 계시다가 결국 깨어나시긴 했어요. 하지만 정말 어린아이가 되셨더라고요. 그렇게 정정하고 똑똑한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어머니는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이런 모습을 보고 와이프는 본인이 자책하더라고요. 저 역시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자니 마음이 미어져 왔거든요. 정말 속상했어요. 제 잘못이에요. 그저 뭐 배우는 거에 신나서는 어머님을 제가 더 살펴드리지 못해서 미안해 여보, 정말. 아니야. 이게 왜 자기 잘못이야.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내가 엄마를 훨씬 더 살폈어야 했어. 이건 내 잘못이라고. 내가 어머니 평생을 다해서 모실게요.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걱정 마. 내가 그동안 못다 했던 거 살뜰히 살필게. 고마워. 이제 온전치도 않은 엄마인데 그렇게 살뜰히 보살펴줄 생각을 다 하고 간병인 한번 모실게. 걱정 마. 아니야, 괜찮아. 나 혼자 해보다가 힘들면 모시지 뭐. 나도 어머니 살피지 못한 죄책감이 들어서 그래. 어쩜 좋아? 그래도 너만 힘들게 할 순 없지. 미안하다 정말. 결혼하고 너한테 이렇게 짐만 지어주는 것 같아서 진짜 염치가 없지. 아내는 본인이 어머님을 살뜰히 케어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온전치 않은 어머님 혼자서 케어하긴 힘들 것 같아 간병인 한 분을 모셨죠. 참 가슴 아픈 나날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참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었기 때문에 사람 앞일은 진짜 모르는 거구나 라고 많이 생각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요? 그럼 이따 밤에 오는 거예요? 올 때 빼빼로 사와야 해요. 알겠죠? 이따 초콜릿 많이 먹어야지. 네, 엄마. 초콜릿 많이 사다 드릴 테니까 오늘 약도 잘 드시고 잠도 잘 주무시고 있어야 해요. 알겠죠? 아저씨, 왜 울어요? 아저씨가 오니까 나도 눈물 나잖아요. 울지 마요. 아줌마, 아저씨 오니까 손수건 좀 갖다 줘요. 어머님은 완전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르게 변하셨죠. 의사 선생님은 이 정도도 완전 최고의 결과라고 했지만 저에겐 이런 모습도 낯설었어요. 어머니는 7세 어린아이가 되시고 만 거예요.
믿을 수 없었지만 현실을 빨리 파악하여 어머니를 더 좋은 환경에서 케어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렇게 슬퍼만 하다간 저 자신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퇴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어머님은 저에게 쪼르르 달려와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아저씨, 아까 저 아줌마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막 화내고 그랬어요. 빨리 떼지 해줘요. 네? 아줌마 혼내주란 말이에요. 아, 어머니, 왜 또 그러세요? 아, 진짜. 아주머니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오늘 어머님한테 화내고 소리 질렀나요? 네? 아유, 아니요. 절대요. 사모님이 그러셨을 리가요. 아이고, 왜 또 그러실까? 사장님, 믿지 마세요. 참 사모님 억울하시겠네. 아, 어머니, 절 왜 싫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정말 속상하단 말이에요. 저한테 왜... 아유, 아니죠. 사모님, 울지 마세요. 오늘 하루 종일 어머님 모시고 케어하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어머님, 그런 말씀을 해요. 아내가 어머님에게 화를 내고 소리를 질렀단 말을 믿을 수도 없었지만 아내와 간병인은 어머니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누가 봐도 어머니가 정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에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속상해서 오는 모습을 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엄마, 왜 이래요? 일단 제가 초콜릿 사왔으니까 이거 드시고 기분 좀 가라앉히세요. 네? 엄마 거짓말 자꾸 하지 마시고요. 아저씨, 왜 내 말 안 믿어요? 이 아줌마 싫어. 싫단 말이야. 나 내일부터 아저씨 회사 따라갈래. 어? 따라간다고요. 아, 어머니, 진짜. 여보, 미안해, 정말. 나도 힘들어. 어머니 온전치 않은 건 알겠는데 이럴수록 정말 힘들어. 미안해.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 믿어. 그러니까 걱정 마. 여태까지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하네, 정말. 자기가 날 믿어준다면 그걸로 됐어. 어머니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시겠어? 지금은 아프시니까 이해해야지. 나도 미안해. 점점 와이프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알았기 때문에 회사를 가도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래도 돈을 벌어야 했기에 회사를 그만둘 순 없었어요. 회사를 나와 있는 동안 어머니와 아내만 있는 것이 한편으론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주간 요양센터 같은 곳을 다니게 할까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와이프도 반대하더라고요. 고맙게도 본인이 어머님을 끝까지 책임지고 싶다고 말이에요. 전 그런 아내에게 감동을 했죠. 거긴 중증 치매 환자들만 다니는데 어떻게 그런 곳에 어머님을 보내? 못 들은 걸로 할게. 나 생각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자기도 좀 자기 시간이 있어야 숨통 좀 트일 텐데, 안 그래? 엄마 생각하는 당신 마음 충분히 알겠어. 어머님이 가끔 이상한 소리를 하시긴 하는데 간병사 아주머니도 계시고 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아. 그렇다면 다행인데 집에서 환자 보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긴 하거든. 그래도 네가 아직 괜찮다니까 다행이다. 고마워. 힘들지만 기꺼이 본인이 어머님을 살피겠다고 해서
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매번 저에게 한없이 얘기하더라고요. 저 아줌마가 자꾸 욕하고 화낸다고 말이에요. 이 일이 계속되자 아무리 아내가 잘한다고 한들 저도 살짝 아내에게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았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진 않았지만 어머니의 말을 확인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하고 일하는 중간에 집안을 확인해 보는데 세상에 어머니의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이더라고요. 아내는 어머니를 방치하고 본인 할 것만 하면서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밥 줘. 점심밥도 안 주냐? 너 이따 아저씨 오면 이럴 거야. 맨날 나한테 이렇게 밥 안 주고 욕하고 화내고 내가 모를 줄 알지? 아, 왜 이래 이 노인네가 진짜? 나도 엄청 참고 있는 거니까 폭발하기 전에 그냥 방에 처박혀 있어. 알겠어? 아우, 짜증나. 거봐, 또 화냈지 나한테? 아줌마가 좀 말려요. 맨날 나한테 화내고 욕하고 아저씨 오면 다 말할 거야. 알겠어? 말해봐, 어디. 석재 씨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아유, 웃겨. 아줌마, 오늘 밥 굶겨요. 정신 차리게. 내가 너무 잘해줬지?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그동안 엄마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처음 보는 아내의 모습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반차를 쓰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예상 밖의 제가 일찍 온 모습을 보니 아내는 놀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났지만 애써 화를 눌러 담고 말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변명이라도 듣고 싶었거든요. 아니, 당신이 이렇게 일찍 웬일이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일찍 올 때면 항상 연락했었잖아. 안 그래? 오늘 다 봤어. 어젯밤에 카메라 설치했었거든.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했던 이야기가 다 맞는 말이었다는 거야? 어? 뭘 봤다고? 카메라? 아, 나 못 믿어서 카메라 설치한 거야? 지금 나를 의심해? 당신이 기가 막혀. 근데 오늘 엄마한테 윽박 지르고 화내고 노인네고 보고 이 말 다 뭐야? 내가 이상한 거야? 변명해봐 어디?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어. 자기가 뭘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엔 어머님이 다 거짓말 하신 거라고. 아주머니가 해주는 얘기 들었잖아. 안 그래? 내가 소시오패스도 아니고 어떻게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하겠어. 사실 아까는 진짜 지쳐서 그런 거야. 아, 이제 뭘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 당신한테 고맙기도 했어. 미안하고. 근데 솔직히 혼란스러워. 알아? 아니, 정말 오늘뿐이었다고. 나도 정말 지쳐서 그랬던 거야. 어떻게 나를 못 믿어? 나 진짜 섭섭해.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을 하더라고요. 참 이걸 믿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그동안 제가 없을 때 어머니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으니 더 답답했어요. 자꾸 아니라고 우는 아내를 보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죠. 카메라를 봤는데도 저렇게 발뺌을 하니 더 헷갈리더라고요. 옆에 있던 간병사 아주머니도 마찬가지로 사모님은 절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니까 더 저의 판단에 혼란을 가중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머릿속이 복잡했을 때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미안해.
카메라까지 설치한 건 그냥 어머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고, 우연히 보게 된 거야. 그래, 너도 힘들겠지. 내 말 믿어줘. 내가 진짜 설마 어머님한테 그러겠어? 이번이 처음이었어, 정말. 어쨌든 나 믿어줘야 해, 당신이. 어? 그래, 미안하다. 간병사 아주머니까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내가 너무 오버했어. 단면만 보고 미안해 정말. 알겠다고는 했어요. 마음속에서 의심을 거둘 순 없었지만요. 그래서 전 이번 일보단 직접 덜미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뭐든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찝찝한 기분을 남긴 채로 넘어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리고 들은 생각으론 혹시라도 아내의 말이 사실일 수도 있지만 전 어머니 말이 더 믿기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덜미를 잡을까 생각을 하다가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냥 현장을 덮치는 방법 말이에요. 그렇게 이번 일은 일단락되는가 싶을 정도에 덮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이쯤 되면 이 이야기를 좀 잊어버릴 때쯤 말이에요. 그러다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전 그날은 아예 월차를 쓰고 집 밖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오후쯤 돼서 집 문 앞을 염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역시나 배가 고프다는 소리. 마음이 참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세상에 그런 불효자가 따로 없더라고요. 한참을 듣고 있었죠. 치킨 먹고 싶어. 빨리 치킨 시켜줘, 아줌마. 어? 나 어제부터 배고프단 말이야. 오늘은 치킨 먹고 싶다고. 이 노인네가 또 이러네? 무슨 치킨이야. 밥이나 처먹어. 이거 안 나? 어디 한번 또 이 말도 짓거려봐. 석재 씨가 믿나 안 믿나? 그래, 내가 아저씨 오면 또 다 잃을 거야. 맨날 너네끼리 처먹는다고. 내가 뭔 말할 줄 알지? 걱정 마. 내가 다 잃을 거니까. 그리고 우당탕탕 소리를 들어보니 본인이 다 먹은 닭뼈를 어머니께 던지는 소리더라고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어머니는 그 닭뼈를 맞고도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며 따지더라고요. 도저히 들을 수 없더라고요. 이미 분노는 차올랐죠. 아! 닭뼈를 왜 던져? 나한테 새 치킨 사달란 말이야. 배고파. 나 밥 좀 줘요. 아줌마, 어제도 안 줬잖아. 내가 먹던 닭뼈나 뜯어, 이 할방구야. 어디 치킨을 시켜달래? 알아서 그걸 발라 먹던지 씹어 먹던지 하셔요. 네?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들어갔죠. 아내와 간병인은 백숙을 뜯으며 어머니를 조롱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대로 백숙을 아내에게 쏟아 부었어요. 아내는 놀라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분노가 치솟았어요. 제가 백숙을 쏟아붓자 간병인은 그대로 놀라서 얼음이 되었고 어머니도 놀란 건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미 절 주체할 수 없었어요. 이 못된 년, 내가 괜히 속았지. 아니, 속는 셈 쳤다. 설마 했거든. 둘이 한통 속였구나. 어쩐지 간병사가 널 너무 따른다 했어. 왜 그랬니? 차라리 요양센터에 보내지. 왜 네가 그렇게 끼고 있으면서 괴롭힌 거야? 너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아니,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너무하잖아. 너무 단면만 보고는. 그때처럼 나 의심하는 거 아니지? 자기야, 나잖아.
네가 뭔데? 상습적으로 그랬겠지. 이번뿐만 아니라. 이번엔 나 절대 안 넘어가. 알겠어? 너 콩밥 먹을 준비나 해. 정 그 길로 아내를 노인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가지고 경찰을 부르려던 그때 천지개벽할 반전이 펼쳐졌습니다. 간병인이 갑자기 납작 엎드리더니 그동안의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다 부는 게 아니겠어요? 아마 본인도 큰일이 날 것 같아 그런 거겠지만요. 간병인의 말을 듣고 있으니 어이가 없어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건 아내 잘못뿐만 아니라 저도 잘못이 있다고 느껴졌죠. 아픈 어머니를 이렇게 홀로 아내에게만 맡기고 매일 일을 나갔으니 말이에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참 후회스러웠죠. 아니죠. 안 그러겠다고. 어찌 사람한테 그러냐고 했는데 사모님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냥 밥 이틀에 한 번씩 드리고 가끔 사모님이 때리기도 하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제가 혹시 몰라서 사진은 다 찍어놨어요. 언젠간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당신도 똑같아. 방관자잖아. 양심에 안 찔렸어? 우리 엄마 저렇게 되는 동안 당신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야. 알아? 아니에요, 사장님. 저는 진짜 말렸다니까요. 자꾸 자른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모님한테 좋게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제가 얼마나 집에 가서 죄책감 때문에 힘들었는데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네? 이 증거는 모두 다 제가 드리고 필요하시다면 법적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도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다고요. 내 진짜 저런 못된 애 처음이라니까요. 간병사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내는 납작 엎드리더라고요. 용서를 해달라면서 본인이 너무 힘들었다고 말이에요. 되지도 않는 변명을 했어요. 그 입을 주먹으로 내려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하지만 더 반전은 지능이 7세밖에 안 되던 엄마가 갑자기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갑자기 엄마가 그렇게 멀쩡해지실 줄은 몰랐거든요. 엄마는 그동안의 모습이 다 연기인 것처럼 정말 예전의 모습으로 또박또박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알잖아. 나 힘들었던 거. 자기도 인정한다며. 환자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냥 나도 좀 혼란스러웠을 뿐이야. 입 다물어, 이년아. 넌 날 해하려고까지 했어. 안 그래? 너 내가 어린애인 줄 알았지? 그동안 이 악행들 저기 전부 다 모아놨다.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이날만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네 년이 감히 순진무구한 내 아들을 꼬여내서 두 다리 뻗고 살려고 했어?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그럼 그동안 아픈 척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유, 미안해, 석재야. 사실 저것이 애초에 남자가 있더구나. 나한테 그걸 들키고 날 해하려 했어. 그리고 연기를 했지 참. 내가 이걸 너한테 말한다고 하니까 날 죽이려고 하더구나. 어찌나 힘이 장사인지 내가 그만 기절하고 말았어. 전현이 베개로 내 얼굴을 눌렀거든. 넌 이제 끝났어. 절대 용서 안 할 거다. 감히 우리 아들을 기만하려고 해? 내가 널 가만둘 것 같아? 알고 보니 어머니는 좀 수상했던 아내의 행적을 뒤쫓고 계셨더라고요. 아내에겐 결혼 전부터 남자가 있었어요. 그 남자와 한 통 속으로 붙어먹고 저희의 돈을 빼돌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그걸 어머님께 들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어머님을 질식사고로 위장 후 해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고요. 모든 증거를 모으기 위해 지능이 낮아진 척 연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수모를 당하며 모든 증거들을 모아온 자료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내의 구박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전 당장에 아내의 목덜미를 잡고 경찰서로 끌고 갔어요. 지금까지의 자료들을 모아서 말이에요. 가는 동안 내내 아내는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빌었지만 저 간사한 주둥아리 그저 막아버리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인연, 그냥 무조건 콩밥 먹여주세요. 변명하지 마. 증거들 다 있으니까. 넌 합의고 뭐고 없어. 그리고 살인교사야. 알겠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어머니 제정신 아니잖아. 저 말을 믿는 거야? 여보, 우리 사랑했잖아. 당신도 나한테 고맙다며. 어디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쉬운 줄 알아? 당신은 내 마음 몰라 알아. 얼마나 숨이 막혔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안 그래? 내가 그동안 저 노인네 어떻게 모셨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래? 뻔뻔하긴. 너 같은 것 때문에 우리 어머니 잃었을 뻔했던 거 생각하면 넌 내가 사지를 찢어 죽여도 모자라. 알겠어? 변명은 법정에서나 해. 네 변호사한테 하고 넌 무엇보다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너란 애를 내가 믿었다는 사실이 원망스러워. 전 아내를 즉각 경찰에 넘겼고 어머니가 모두 모아둔 증거 자료들 그리고 살인교사까지 다시 조사를 하게 되었어요. 간병사도 마찬가지로 증언을 해주었고 그동안에 아내가 했던 행동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것까지 제출을 해줬습니다. 정신과 감정으로 어머니는 정상이어서 저 증거 자료들과 증언들이 모두 채택이 되었어요. 혼인 생활이 짧았고 애초에 저에게 접근한 의도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결혼도 무효 소송을 걸 수 있더라고요. 결혼 무효 소송과 함께 살인교사 그리고 상습적 폭력에 관한 처벌로 아내는 법정에 서게 되었죠. 정말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저렇게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보,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합의 좀 해줘. 합의하면 더 감형 받을 수 있대. 자기 그렇게 모진 사람 아니잖아, 어? 그래도 어머니 내가 잘 모신 적도 있었단 말이야. 나 이대로 깜빡 못 들어가. 내 나이가 몇인데 이대로 들어가란 말이야. 입 닫어. 너 죽이지 못해서 내가 한이니까 벌 달게 받아라. 알겠어? 내가 어쩌다 너란 애를 만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지. 아니다. 인생 공부했다. 너 같은 애 만나서. 인생 공부 더럽게 많이 했다고 생각할게. 그러니 벌 달게 받아. 거기서 반성하면서. 변호사의 합의 권유에도 저는 선처를 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생각에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신과 상담을 받게 했어요. 정말 다행히도 어머니는 꼿꼿하시더라고요. 이 상황에서도 제 걱정을 먼저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나 때문에. 그래도 걘 아니었어. 네가 아무리 좋아해도 좀 쎄한 게 별로였단 말이야. 역시 나였지만 말이야.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이렇게 건강한데 난 이걸로 충분해요. 인생 공부했다고 치지 뭐. 엄마, 고마워요, 정말. 그래도 이렇게 증거도 잡아주고 엄마 아니었으면 나 진짜 깜빡 모를 뻔했어. 그동안
나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미안해요. 뭐가 원망스러워? 당연히 나라도 못 믿을 수 있지. 그래도 이렇게 엄마 마음 알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 아들. 아내는 법적 구속이 내려져 13년형을 받게 되었고, 저에게 손해배상 판결 여부에 따라 위자료도 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혼 무효 소송을 통해 지금까지 아내와 한 혼인 생활은 무효가 되었죠. 참 인생 공부 세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놀라우면서 그래도 어머니가 무사하다는 생각에 얼마나 감사하던지 딱 그거 하나만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는 안정을 되찾아 갔습니다. 어머니도 꾸준한 재활치료와 심적 상담을 통해 다시 건강해지셨고, 지금은 아파트 중년분들과 함께 여행도 다니실 정도로 좋아지셨어요. 그리고 전 시간이 많이 흘러 좋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제 아픔까지도 품어주는 여자였죠. 다행히 어머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그리고 아이까지 낳아 지금은 눈꽃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로도 옮겨서 시간적 여유도 있거든요. 와이프를 도와서 아이 육아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지금이 가장 행복한 나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큰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 기분은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큰일이 있다고 포기 마세요. 언젠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겁니다. 그럼 제 글은 이만 마칠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